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우리 앞서서 리그레션 문제에서 리니어 모델을 넌리니어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 있죠? 그걸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적용한 폴리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 피스와이즈 컨스턴트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generalized additive model for classification problems.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슈링키지 메소드에서 배웠던 라쏘랑 리치 있었죠? 그걸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적용한 패널라이즈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클래스가 우리 3개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적용 가능한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할 방법은요, 폴리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자, 폴리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은요, x랑 y의 관계가 넌리니어일 때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모델은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log of probability of xi 나누기 1 빼기 probability of xi가 기존의 로지스틱 리그레션은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xi 여기까지였죠? 근데 이제 최고차항이 d라고 할 때 베타 d 곱하기 xi의 d승까지 포함한 것이 이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모델 d가 최고차항이 2면요. 이제 리니어 모델이랑 똑같아요. 쿼드라틱 모델. 그다음에 d가 3이면 큐빅 모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폴리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요. 실제 데이터 분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다뤘던 웨이지 데이터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사용할 때는요. 그 y에 해당하는 게 웨이지 그 자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y가요. 웨이지가 250 이상이냐, 초과냐, 혹은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판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데이터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요. 20대부터 40대까지는 웨이지가 꾸준히 증가했었죠. 그리고 40에서부터 60대는요. 그대로 플랫했고요. 60부터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이 probability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알고 있던 지식과 연결을 해보면요. 약 20대 때 이 probability가 거의 0에 붙고요. 마찬가지로 80대 때도요. 이 probability가 0에 붙을 거예요. 하지만 40대부터 시작해서 60대는요. 이 probability가 이렇게 쭉 상승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그림은요. 실제로 우리가 폴리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적합한 결과예요. fitted curve.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점선은요. 95% confidence interval입니다. 실제로 앞서 설명했던 그거랑 일치하는 결과죠. 여기 20에서 30대까지는 요 웨이지가 250 이상일 확률은 거의 0에 붙고요. 이제 30부터 40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60대까지 뭐 약간 등락은 있지만 거의 유지하고 60을 지나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비교적 정확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굉장히 이상한 패턴이 있죠. 95% confidence 인터벌이 의미가 없을 만큼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앞서서 20대 때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70대 넘어가서부터는 이렇게 없을까라고 보면요. 이 데이터셋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신데 3,000개 정도의 샘플 수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각 나이대별로 그런데 고르게 분포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의 샘플이 구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20대부터 60대까지는요, 많은 샘플 수가 있고요. 여기 70대 이상부터는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79명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은 수예요. 여기 보면 3,000분의 79니까요. 10%, 1%는 넘는데 2%가 채 되지 않죠. 이 구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벌어진 95% confidence interval을 이렇게 도출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방법은요. 마찬가지로 non-linear relationship을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piecewise constant logistic regression이에요. 자, 이 부분 앞서 설명했던 linear regression 그거랑 똑같아요. 모델 자체가요. log of
probability of xi 나누기 1 빼기 probability of xi는요. 기존의 베타 0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xi 대신에요. 이제 구간을 쓴 ci를 쓸 거예요. 그래서 c1xi는요. 당연히 인디케이터 펑션에서 만약에 xi가 어떤 값, 뭐 c1이라고 할게요. 이 값보다 크면 0이고요. 작으면요. 1이에요. 두 번째는 어때요? C2xi는요. 마찬가지로 0, 1만 갖는데요. xi가 C1보다 여기 크거나 같고 C2보다 작으면 여기 1이겠네요. 그 다음에 xi가 C2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구간 xi가 C1보다 작아도 0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제 구간을 나타내주는 펑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piecewise constant logistic regression인 실제 데이터 분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똑같은 데이터셋에 적용을 해봤다고 해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결과가 fitted curve, fitted line, 뭐 fitted result라고 할게요. 뭐 라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curve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95% confidence interval이고요. 자, 여전히 y를요. 웨이지가 250보다 크냐 혹은 작거나 같냐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결과 보시면 어때요? 20대부터 시작해서 30대까지 그대로 거의 0에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증가하고 나서는요. 어때요? 이렇게 다시 flat, 물론 구간을 여기다가 아마 이 구간이 C1이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이 또 C2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 구간 C3. 이렇게. 그럼 구간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방법이 있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4개 구간 하다 보니까 4개 이렇게 수평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요. 우리가 나이가 너무 적거나 많을 때는 임금이 작다라는 사실을 고려해서 봤을 때 합리적인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기 95% confidence 인터벌이 어때요? 넓어요, 상대적으로. 이것도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샘플 사이즈 n이 한 79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바로 전 폴리노미얼 리그레션보다는 어때요? 현저히 작죠? 네,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할 방법은요, GAM이에요. Generalized Additive Model.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도 이게 가장 플렉서블한 모델이다. 그 이유는 각각의 프리딕터에 임의의 방법을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요, 이 GAM을요,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GAM 같은 경우에서는요, 여기에 있는 이 파트를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곱하기 x1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베타 0 플러스 x1의 임의의 함수, 물론 우리가 정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x2의 어떠한 함수 형태,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xp의 어떠한 함수 형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요. 여기에 인터랙션은 없어요. 물론 고려는 가능하지만요. 우리 강의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해석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하진 않고요. 마찬가지로 이 GAM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정확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웨이지 데이터에 똑같은 세팅으로 넣어봤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우리 프리딕터를 4개 정도를 3개를 생각을 했고요. 네, years,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때문에 임금이 쭉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age, 나이에 따라서 임금이 변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봤었죠? 근데 age, year는 이렇게 상승하고요. education 어때요? 뭐 고졸이냐, 대졸이냐, 대학원 졸이냐, 박사냐, 뭐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죠. 실제로 이 웨이지 데이터가 그런 거를 잘 파악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요. 웨이지 자체를 Y로 두는 게 아니고요. 웨이지가 250 넘냐 혹은 넘지 않냐 그걸 바탕으로 그거를 이제 프리딕션 하는 걸 목표로 둘게요. 자, 이러한 경향성을 우리가 사전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F1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에서 리니어로 설정을 하고요. 즉 이렇게 그러니까 2열 그대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F2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스무딩 스플라인을 적용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스무딩 스플라인. 뭐 스무딩 스플라인은요 기존의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했던 그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F3 같은 경우에서는요 여기 스텝 펑션으로 했네요. 방금 설명했던 거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거 있었죠? piecewise constant. 그래서 스텝 펑션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여기 있는 세 개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x1, 여기가 x2, 그리고 x3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 플롯은요, 이제 fitted 펑션이랑 여기 보이는 점선이 95% confidence interval, 즉 pointwise standard of error를 나타내요. standard of error는 이 길이랑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좀 색깔을 바꿔서 할게요. 그리고 이게 fitted value. 자, 어때요?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요, 이어가 증가, 연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나타내는 게 wage가 실제로는 probability of wage가 250보다 클 확률이죠. 자, 이게 F1, X1 플러스 F2, X2, F3, X3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사실은 wage, 요 probability를 나타낸다고 봐도 무방해요. 지금 인터랙션이 없어서 그게 가능하죠. 자, 이 경우에 서서히 증가하죠. 즉 X1이 2열가 증가함에 따라서 probability of wage가 250이 넘는 이 확률은 같이 증가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X2 같은 경우에 어때요? X2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F2 of X2, 즉 이 probability of wage가 250 초과다 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약간의 굴곡이 있고 떨어지는 거. 사실 여기 떨어지는 이유가 없긴 하죠. 하지만 비교적 이거를 이렇게까지 본다면 비교적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에듀케이션을 우리 구간별로 나눠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뭐 딱히 구간이 아니었네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었으니까 자, 하이스쿨 졸업한 사람만, 컬리지 졸업한 사람만, 그 다음에 컬리지 이상 대학원 졸업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리니어한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자면요. 여기 있는 스케일이 사실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마이너스 8부터 여기 한 4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스케일이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림을 우리 나란히 봐서 다이렉트로 비교가 가능해요. 자, 이걸 보면요. 각 변수가 response, 우리 y, probability of wage가 250 초과냐. 자, 이거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우리 시각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probability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사실 거의 바뀌는 게 없죠. 하지만 age랑 education은요. 급격하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어보다는 이 나이랑 연도보다는 나이랑 이제 얼마나 교육을 받았느냐 이게 우리의 소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앞선 방법이랑 조금 다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슈링키지 메소드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학습 방법을 생각해 보면요. 리스폰스 베리어블을요. 우리 0 아니면 1 이렇게 두 개만 선택 가능하다고 하면은 버널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likelihood를 정의한 후에 likelihood를 최대화시켜주는 이 베타 값들, 파라미터 값을 우리가 수정을 하죠. 자, 요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할 건데요. 어떻게 그러면 슈링키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리찌는요. L2 놈을 넣는 건 확실하고요. 라쏘 같은 경우에서는 L1 놈을 넣는 건 맞아요. 한 번만 더 설명하면 우리가 베타 1, 베타 2, 베타 3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다 씁시다. 로그 오브 probability of 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게 y로만 바뀌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리니어 모델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걸어줬어요? 여기 로스 펑션 y 빼기 x 베타를 미니마이즈 시켜줌과 동시에 베타의 L2 놈도 페널티로 걸어주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 지금 미니마이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likelihood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maximize 시켜주고 싶죠? 최대화.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음수를 붙여주면 돼요. 사실 여기 로그가 필요 없죠. L이 여기 잘못 썼네요. 여기가 라지 L이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잘못 썼으니까 일단은 뭐 지우고요. 이렇게 이게 likelihood라고 생각해서 로그 likelihood에 음수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람다 regularization 파라미터 혹은 튜닝 파라미터 곱하기 베타의 L2 놈 이렇게 걸어주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라쏘는요 똑같아요. 네거티브 로그 likelihood에다가 더하기 베타의 L1 놈 페널티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구하면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존의 리치랑 라쏘가 가지고 있던 특징들 있죠. 그 특징을 그대로 갖춘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CNTG 메소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얘들도 좀 있을 텐데요. 같은 내용이니까요. 얘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번에는 투 클래스 케이스 아니고요. 여러 가지 3개 이상의 클래스가 있는 멀티 클래스 케이스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바로 설명할게요. 앞서 제가 설명했던 얘는요, 응급실에서 사람 환자를 나눌 때 이게 스트로크냐, 드러그 오버도스냐, 그 다음에 발작이냐, 이런 거 있었죠? 이렇게 3가지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1, 2, 3.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도 설명을 잠깐 했지만 멀티노미얼 리그레션 이런 걸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뭘까라고 보면요, 이렇게 두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K 클래스, large K 클래스가 있으면요. small K, 1부터 K 빼기 1까지의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가질 수 있는 small K에 대해서 log of probability of Y가 small K 나누기 probability of Y 여기에서 쓰지 않았던 large K죠. 맨 마지막 거. 거기에 이렇게 그 확률로 이렇게 나눠주신 값이요. 리니어 모델에 대한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곱하기 x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K가 2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쓰면요. log probability of Y가 C1 given x 나누기 probability Y가 어때요? C2. 그래서 기존에 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똑같죠? 이 부분은 똑같고요. 물론 이 K에 따라서 파라미터 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K가 2일 때는요. 여기 총 P 플러스 1개의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했다면요. 만약 K가 3이라고 하면요. 2 곱하기 P 플러스 1개의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나머지 해석이나 확률값 구하는 거는요, 다 똑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하시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과정은 유도하지 않을 건데요. 이제 확률 같은 경우에서는요, 임의의 small k가 가질 확률은요, 원래 기존의 x 베타 나누기 1 플러스 2x 베타였죠? 자, 그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분모만 조금 바뀌어져요. 위에는 이제 스몰 k, 여기 있는 k랑 동일한 거, 이 파라미터 값 가져야 되는 건 똑같고요. 자, 아래 파트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k, large k를 제외한 모든 이 클래스에 대한 확률 합을 나타내요. 엄밀히 따지면 확률은 아니죠. 2의 x 베타 l summation of l은 1부터 k 빼기 1까지. 자, 이렇게만 바뀌어요. 유도 과정은 앞서 K가 2인 케이스랑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K가 가질 확률은요. 이제 여기 분자가 1로 바뀝니다.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돼요. 확률의 합은 반드시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해석도 해보면요. 기존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뭐 베타 1이라고 하면요. 베타 1은요. x1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로그 오즈가 증가하는 양. 뭐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K랑 맨 마지막에 있는 large K와의 비율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 여기 K 플러스 이미의 또 다른 클래스랑의 비교도 가능하거든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 로그 오즈 레이시오라고 부르죠. 로그 오즈 레이시오. 물론 K와 K 플러스 클래스, K 다시 클래스 사이의 로그 오즈 레이시오예요. 자, 그 값은요, 마찬가지로 계산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요 값은요, x1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이 두 클래스 간의 로그 오즈 레이시오의 증가분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 요약하고 우리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요, 기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그래도 로그 오즈에 대해서 X가 선형 관계를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비선형이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방법 설명한 거는요. 폴리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래서 이 앞부분은 이렇게 쓸게요. 전부 1번 일단은 다 쓰고요. 주어진 X에 대해서 Y가 성공 혹은 1일 가능성 확률에 대한 로그 오즈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 베타 2 xi 제곱 해서 최고차 항이 만약 d라고 하면요. xi의 d승 이렇게 정의한 모델이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piecewise constant 로지스틱 리그레션 있죠? 자, 요 파트 그대로 쓰고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베타 제로. 자, x의 구간을 나눠주는 이제 함수들을요. 우리 c1xi, c2xi, ckxi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1xi 자, 구간을 k 플러스 한 개로 쪼갤 수 있죠. 굳이 이거를 또 좀 더 자세하게 쓰자면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인디케이터 펑션 xi가 어떤 c1 값보다 작은 경우 베타2는요. 인디케이터 펑션 xi가 c1보다는 큰데 c2보다 작은 케이스 이렇게요. 자, 이거 말고도요, 실제로는 더 많이 했었죠. 뭐, 요게 꼭 인디케이터만 되냐? 그렇진 않죠. 구간을 쪼개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리니어 펑션을 각각 적용하고, 뭐, 거기에다가 스플라인 걸어줘가지고 다 컨티뉴이티 만족시켜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좀 간단하게 하려고 뺐고요. 가능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GAM,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게 베타 제로 근데 어떤 x1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x2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fp, xp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앞선 경우 두 경우는요. 일단 프리딕터가 하나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쓸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요. p개의 프리딕터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뭐 셋 다 non-linearity 설명 잘하는데 뭐 세 번째가 가장 flexibility가 높죠.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설명했던 게 이제 logistic regression 더하기 shrinkage method 해서요. 이제 방법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 L 베타 제로 베타 더하기 람다에 베타 1놈을 걸어주면 라쏘 2놈을 걸어주면요 리치죠? 네, 그래서 그냥 Q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클래스가 지금 여기 4개는요 클래스가 2개인 케이스죠. 그래서 요 4개는 2개의 클래스. 자, 그럼 멀티 클래스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 네, LR 이렇게 쓸게요. 물론 이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했던 이거였죠. 그냥 다 씁시다. probability of y가 어떤 k 값 given x 이렇게 쓰고요. probability of y가 맨 마지막에 있는 값 x 그다음에 베타 0 플러스 베타 x 이건 간단하게 쓰고 요 for k는 1, 2 해서 k 빼기 1까지 large k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 아이디어는요. 이 앞에 있는 아이디어들이랑 다시 결합이 돼요. 이 파트가요. 이제 디슨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piecewise constant랑도 엮일 수가 있고요. 게임이랑도 엮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시리티즈 메소드랑도 엮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으로 이제 요약 마치고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